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의원님이니까 이렇게 배지도 있으시고, 내가 이제 검찰, 경찰, 이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겉 모습으로는 의연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면의 심경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속마음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재판받는 날 당일날,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 당일날도 오전 10시 반에 선고가 있었는데 오전 9시에 하는 우리 당의 조국혁 신당의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하고, 의원총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원내대표에 되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적인 회의와 다를 것 없이 회의를 주재하고 뭐 전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의연하고 담담한 그런 자세를 해가지고, 사실 제 옆에 있는 의원들이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인데 없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오늘 만약에 항소심에서 재판이 잘못 나오면 당의 타격도 커지고, 그렇죠. 또, 황운하 원내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장래 등이 매우 어두워지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조마조마하고 떨릴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의연할까, 이렇게 의원들이 선고 이후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고 담담했냐 했는데, 사실 겉으로는 의연하고 담담한 척 했지만 속의 마음은 뭐 조마조마하고,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감이라든지 또는 뭐 억울함이라든지, 또 재판이 혹시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복잡한 심경이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저희도 뭐 이제 고소 이런 거 당하면 경찰 조사만 받아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실제 재판에 회부돼서 하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 심경에 대한 얘기는 더 계속 이어볼 텐데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좀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먼저 보시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 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이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두 피고인은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네,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보복 수사 또 보복 기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울산시장, 김기현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었죠. 그 이제 선거 개입에 의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이 선거에 개입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반대로 이제 경찰은 정당한 수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 사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1심에서는 징역 3년 그때 받으셨을 때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옳은 수사를 했을 뿐인데. 그렇죠. 애초부터 이 사건은 기소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작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단죄받아야 될 사람은 황운하가 아니라 김기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고래고기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들이었죠. 네. 그래서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불법적으로 돌려준 검사들. 네. 그 다음에 토착비리, 대형 토착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수사한 경찰을, 황운하를 이 검찰에서 보복 수사, 보복 기소하기 위해서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선거 개입 수사다. 네.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정당한 수사를 선거 개입 수사로 둔갑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검찰의 문제를 많이 많이들 이제 듣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을 수 있는 또 그런 그 악행들을 많이 저질러 온 조직이 바로 검찰이거든요. 이번 사건이 바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린 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죄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것을 선거 개입 수사라고 없는 죄를 있는 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프레임을 잘 그쪽에서 이렇게 짠 거죠. 선거와 그렇죠. 연결시켜서. 예. 그래서 이 없는 죄를, 애초부터 없는 죄를 네가 한번 무죄라는 걸 증명해 봐. 그 없는 죄를 무죄라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이렇게 5년이나 걸려야 되고, 네.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죄 없어? 한번 네가 증명해 봐. 죄가 없으면은 기소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죄는 없지만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재판에 넘길 테니까 네가 죄가 없는지 한번 증명해 봐. 그게 바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만든 거죠. 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애초부터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봐. 없는 죄를 무죄라고 증명해 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재판 과정에서 고도로 숙련된 그 검사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군요. 네. 이 검사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숙련된 법기술자들.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대선 후보로 됐을 때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윤석열이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한번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봐라. 설사 나중에 무죄가 된다 한들 그 자체로 인생이 절단난다. 이런 표현을 윤석열이 한 적이 있어요. 와, 너무 잔인하네요. 네. 인생이 절단난다. 네. 무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생이 절단난다. 그 말은 한번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 첫 번째 죄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아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쉽지 않다. 검사가 한번 엮으면 없는 죄로 유죄 판결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없는 죄를 엮어서 유죄 판결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죄가 나중에 엮어서 그 재판을 넘겨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죄가 됐다 해서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렇죠. 책임도 안 지고 용케 유죄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할 때 이미 그 검사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요. 이게 거물들 또는 본인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대상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표적이 됐었어요. 고래고기 사건이든 뭐 검찰의 평소 눈에 가시로 비춰진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에 대해서 눈에 가시 같던 황운하를 손볼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온 거예요, 검사들한테. 그런 목적 또는 정치적인 목적 또는 기업의 뭐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주기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떠올려서 주기적으로 기소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재벌보다 더 세. 그리고 재벌을 한번 재벌 총수를 재판에 넘기고 나면 수백억 그 변호사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수백억의 변호사 비용이 전부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가요. 아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드는 그 검사는 그 사건 때문에 수백억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신의 선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죠. 곧 나의 모습이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든지 최근 같으면은 이재용 그 삼성 회장도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재용 회장의 뭐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뭐 이런 것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또 불법적인 면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검사의 기소는 잘못된 거죠. 네. 이재용 회장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제재를 가하고 응징을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검사가 검찰권을 가지고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된 것은 완전히 검찰권을 잘못 행사하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30대 재벌 중에 감옥에 안 간 재벌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면 이 재벌 총수들이 검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을 기업의 그 임원으로 고액 연봉을 주는 임원으로 막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은 그 유수의 재벌에서 고액 연봉을 주는 임원으로 자꾸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를 하고 있는 검찰 출신 그 변호사들은 한 건에 수십억의 변호사 비용을 벌어들여요. 현직 검사들이 재벌 가지고 수사만 시작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황운하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죠. 검찰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또 되면 또 그 선배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뭐 후배들 기소하면 당연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 찾아가지고 뭐 몇 억씩 그 이제 돈을 내고 또 이제 법적 조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물급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거물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거물 이런 인사들은 웬만하면 기소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울산 사건은 기소를 명령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해. 이렇게 그 말은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윤석열이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이게 2019년 1월 29일 날 아니 2020년 1월 19일 날 기소를 했는데 2020년 1월 29일자인가 1월 30일자인가 뭐 그때쯤 조선일보 기사에 그런 뭐 다른 데도 그런 기사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기사를 최근에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 기사가 실제로 보도됐었나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 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 울산 사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거 기소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운하는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황운하는 검찰에서 지금 조사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조사를 안 해보고 기소하는 게 어딨습니까? 조사를 해보고 기소하든지 말든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해. 이렇게 한 겁니다. 윤석열은 그때 이미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중앙지검장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을 윤석열이
명령을 내려서 기소했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을 이제 고발할 겁니다. 네. 직권남용죄로요. 예. 윤석열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괴롭힌 이런 죄도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고발을 할 건데, 아무튼 윤석열이 본인이 내가 책임질 테니 기소하라, 이렇게 된 사건인데, 기소된 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네. 2020년 1월 29일 기소가 돼서 2025년 2월 4일 항소심 선고에서 네. 무죄가 나왔어요. 네. 5년하고 한 5일, 6일 지난 거죠. 네. 5년 동안 잘못된 검찰권 남용으로, 잘못된 기소로 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황운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5년 재판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 제가 경찰에 오래 근무하면서 수사 업무에 오래 종사해서 수사 업무에 충분한 경험이 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맞습니다. 우선은 이 없는 죄로 유죄 판결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은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혹시 그거 하시다가 물압병 이런 거 안 생기셨어요?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네. 그 분노감 때문에 네. 이 검사들을, 이 윤석열 비롯한 이 정치 검사들을 네. 내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나. 네. 지옥까지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응징을 할 것이다. 사적인 복수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인 복수를 꿈꿀 수는 없지만, 사적인 복수가 허용된다면 정말 지옥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해야 한다. 특히 검사들은, 이 사람들이 국민들 세금 가지고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혈안이 돼서 자신이 가진 법기술과 법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막 네. 사건을 조작하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정말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노감을 억누르기 어렵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그 누명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검사들이 막 만들어낸 논리, 꾸며낸 그 사건의 조작 또는 꾸며낸 증언, 이런 것 등을 깨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훌륭한 변호인을 써야 훌륭한 되죠. 변호사를 써야 되기도 하고, 그 비싼 다음에 변호사를 써야 되나? 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네. 본인 황운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 사건에 신경 쓰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재판에 많이 투입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그때는 배지를 다르고 의원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법원 그럼,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그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라도 재판에 이렇게 투자할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직장 생활과 일을 병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그 재판을 받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네. 내 법원에 다녀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았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으면서 그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4년 걸렸었는데 그때 이게 참 제가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 엄청난 정치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아. 예, 저 무슨 범죄자 아냐? 저 감옥 갈 사람 아냐? 저 무슨 곧바로 감옥 갈 사람, 깜빵 갈 사람, 뭐 맨 이 정치적인 공격을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고, 심지어 그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도 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점인데.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것도 정치인이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것이 무죄로 이것이 이제 누명을 벗기 전에는 내가 무죄라고 얘기해봐야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 이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뭐 그렇게 명예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일이 없을 텐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명예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본인도 괴롭지만 네. 지지자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즉 황운하를 위해서 막 선거운동을 해주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그 왜 범죄자 선거운동을 해주냐 이런 이제 항변을 받게 되고 이분들이 그걸 답변하기가 참 짜증도 나고 답변하기 힘든 거예요.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 사실 엊그저께 대전에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줄곧 믿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분들과 보문산 산행을 했었는데 그거 매주 토요일날 하는 산행이긴 한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의 무죄를 믿고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셨지만 그런 분들께 너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물론 뭐 보문산행 같이 안 하고 또 제 주변에 저하고 뭐 만난 적은 없지만 저의 무죄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도 많죠. 하지만 그 이제 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주시고 한 분들 이분들이 저 때문에 쓸데없는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왜 범죄자를 응원해?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이 들죠.